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우위를 확인하는 성격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언론 발표 이후에는 안동 지역 종가 고조리서인 수온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과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소주, 일본 나라현의 사케 등을 준비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안동시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3년간 소나무 재선충병이 새롭게 발병하거나 재발한 원인의 약 67%가 인위적인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상당수가 땔감육 화목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단속 기간 중 화목 사용 농가를 비롯해 찜질방과 제재소,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무단 이동과 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청송군이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다음 달 초까지 추진합니다. 고령자와 부녀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영농철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이번 일손 돕기에는 사전에 작업 요령 교육을 받은 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청송군은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과 적과 작업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산업단지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과 공간 구조를 함께 전환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착공 방안과 배후도시 조성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 토론회와 함께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방송연설, 토론회 등도 이어집니다. LG 헬로비전 영남방송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20분까지 80분간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할 계획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입니다. 주 후보는 경주시 최초의 3선 시장 도전을 선언하며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주의 위대한 대도약 미래발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최초의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준하경 후보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2조 3천억 시대를 열었고 수많은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를 해서 경주의 산업 지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경주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에이펙 이후 경주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제가 보여주었던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통해서 위대한 경주의 대도약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화이팅! 이번에도 제가 100여 가지가 넘는 많은 세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관광객 6천만 시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경주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세대 원자력과 미래 자동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기업하기 좋은 우리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특히 광역초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남권의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복지 도시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주 미래발전 화이팅! 이번에 저를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로 선택해 주신 당원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은 영광이지만은 경주의 더 큰 미래를 책임져 달라는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도 경주시 최초의 삼선시장이라는 역사적 인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선거 기간 중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더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주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천 군수에 도전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주목할 점은 24년 만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윤동춘 예천 군수 후보의 공약과 비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 군민 여러분, 기호 1번 예천 군수 후보 윤동춘입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오직 하나,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예천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출마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뛰어놀던 그 골목에는 어린이가 사라지고 시장 상인들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한쪽 편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선만 되고 나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딴 이야기만 해왔습니다. 화려한 말의 성찬만 있었지 실천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2016년도에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해 왔습니다. 그 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염원이 병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10년 동안 종합병원 유치는 무산되었고 의과대학 신설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의대 신설과 종합병원 유치라는 큰 성과를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그 실천이 이제야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 이후까지 대비해서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이주 이후 원도심과의 갈라진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이어지는 15분 교통을 통해서 물류가 흐르는, 인정이 흐르는, 서로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농민, 소상공인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과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편안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촘촘한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 교육, 문화 분야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픈 곳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 하면 흔히들 부산국제영화제나 지스타 같은 굵직한 글로벌 축제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명성에 비해 정작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역 영화 영상 산업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벼랑 끝에선 부산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생존을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수많은 영화 팬들로 북적이는 영화의 전당. 그리고 글로벌 게임 팬들을 열광시키는 지스타가 열리는 백스코. 영화와 영상, 게임의 도시 부산이라는 수식어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역 콘텐츠 산업 현장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열악한 제작 환경, 한계에 부딪힌 자생력까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부산의 콘텐츠 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산 콘텐츠 산업 위기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자체의 지원이 단발성 행사나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될 뿐 정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과 기업을 키워내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또 떠나가다 보니까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게임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계속 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지역 영상 업체들은 5인 미만의 되게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인력 유출이라든지 또 뭐 인건비 부담, 뭐 일감 공백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산에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또 부산에 남는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장르 간의 장벽을 허무는 융합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부산의 두 축인 영상 산업과 게임 산업이 손을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들과 게임 문화 사업들이 같이 융합하고 같이 좀 협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악관이 머리를 맞댄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한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산 콘텐츠 산업의 진정한 제도약을 이끄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발로 하는 배구, 족구가 전국 생활체육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양산에는 전국 시도 선수들이 모여 족구만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발끝에 걸린 공이 강하게 네트를 넘고 몸을 던진 수비가 다시 랠리를 이어갑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에 경기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양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족구 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현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130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이틀 동안 열전을 펼쳤습니다. 어느덧 9회를 맞은 대회는 생활체육을 넘어 전문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족구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족구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부서별 채점 체계도 처음 도입됩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중심이었던 족구가 본격적인 경쟁 스포츠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 두 종목만 들어갔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남자 고등부하고 2인제 족구를 정식 종목으로 늘려고 지금 계속 대한체육회하고 협조하고 있고 전국 체육대회를 끝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다음에 세계 월드컵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경남족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족구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는 그래도 족구에서는 큰 위상입니다. 위상이고 이 대회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문체부 대회를 또 크게 또 양산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3번 안에 공을 넘겨 승패를 겨루는 족구. 배구와 비슷하지만 손을 사용할 수 없어 순발력과 팀워크, 정확한 발기술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족구만의 매력입니다. 크게 비용도 안 들고 체력적으로 이게 심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취미 삼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점수를 이게 내고 저희가 이겼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생활체육을 넘어 전국체전 무대까지 족구가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사용한 비료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이 생산비 절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수경 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이 농가는 최근 배액을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료 구입량이 크게 줄면서 생산비 부담을 덜었는데 수확량이나 품질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료값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 이제 순환식 비료 재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전쟁 여파로 비료값이 오른 걸 감안하면은 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회수된 배액은 분석과 살균, 희석 과정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비료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작물에 따라 최대 6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물 재배 후 남는 배액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배액을 재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농업 용수는 20에서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비료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배출도 23%에서 63%까지 저감되는 걸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국제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농가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생산비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농가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